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7번 문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가 x는 알파에서 극대이고 베타에서 극소일 때, 자, 극대 극소 구하는 문제죠. 극대 극소. 근데 뭐예요? 극대값을 구하고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알파하고 베타값을 구하는 거죠. 즉 x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x값. x값.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극대가 얼마고 극소가 얼마고 이런 문제면은 이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즉 y값을, 즉 fx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x는 알파, x는 베타, 즉 x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극대값하고 극소값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것까지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문제 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 낭비가 되니까 딱 요 수준까지만 물어보는 것까지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수학에서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복잡한 그림들이 아니라, 평면상의 그 좌표에서 뭐 직선이라든지 2차 곡선이라든지 또 나중에 뭐 쌍곡선, 뭐 타원, 포물선 다양하게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요, 되도록이면은 점을 다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그림 그리는 실력이 되게 좋아지고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면요, 그림상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그림 그리는 자체 그게 이제 번거롭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되면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은 기본이지만 계산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수학의 풀이 능력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해설을 할 때 그림을 좀 많이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그리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함수가 나오면요, 3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x 세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얘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극대값을 구해라, 극소값을 구해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직접 다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하나씩 좀 그리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숫자가 되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형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개형. 얘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근데 3차식이니까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일반적. 근데 이제 요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직선하고도 똑같죠. 직선에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자 1차식 직선일 때도 a가 양수이면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렇죠? a가 이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우하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곡선의 형태가 되는 거죠. 곡선의 형태가 되지만 방향은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골을 만들지 않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미세하나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도 있죠. 네. 근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또 0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금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패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극대하고 극소를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요.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순간 변화율.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상향하는 기울기. 이 지점에서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기울기를 뭐라 그래요? 기울기가 0인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f'x가 0이라고 놓고 푸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아라. 그래서 f'x를 0이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괜히 0이라고 푸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가 0인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에서는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그렇죠? 직선에서 다 했죠. 오하향이라고 그렇죠? 음수. 그래서 x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를 찾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에 제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울기가. 요 지점은 우리가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값. 여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이 지점이 이제 극대가 되는 거죠. 이건 최대값, 최소값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 지점이 이제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극소. 극대, 극소. 네. 어떤 값이 나오면 극대값, 값을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극소값.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좌표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x값 구하고 y값 구하고 하면 되고요. 극대값 구해라 그러면 y값을 얘기하는 거죠. 극소값도 마찬가지로 y값.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x값을 찾는 거죠. 극대값, 극소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극대가 되는 지점 x값, 극소가 되는 지점 x값.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하면 문제 풀기도 전에 어디가 극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니까 알파 여기가 알파 극대값 즉 F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극소 베타 F 베타가 되는 거죠. F 베타.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얘가 아니잖아요. 극소의 값을 구해라, 극소값을 구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얘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파하고 베타. 또 이미 그림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미분 딱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오는 알파 베타 값만 확인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림 그리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걸 알면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기계식으로 미분해서 인수분해해서 값을 찾는 경우는요, 뭐라고 말할까? 요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요, 못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자, 미분을 한다는 것은 이 쉽게 말하면 어떤 기울기를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이 곡선의 순간 그 변화율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의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x) 미분하면은 자 3하고 3분의 1하고 곱하니까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차수씩 밀리죠. x 제곱이 됩니다. 자 2하고 요 2하고 곱하니까 4x가 되면서 한 차수 밀리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1승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2하고 1하고 곱하니까 12가 되면서 x는 0승이 되죠. 한 차수 밀리니까, 그렇죠? 그 0승은 뭡니까?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상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상수는 이제 미분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 원리가 어떻게 돼요? 요런 개념이죠. 4x 제로승, 그렇죠? 그러면 0 곱하기 4니까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여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런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숨어 있는 그런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 자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어떤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수학에서는요, 안 보이는 뭔가를 끌어와가지고 그걸 놓다 뺐다 하고 아니면 또 뺐다 놓다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미분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0인 지점을 찾아라.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즉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또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지점. 이걸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인수분해 되죠? 자, 봅시다.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는 것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 12를 쪼개게 되면은 2하고 6으로 쪼개지죠. 그렇죠? 2하고 6으로. 근데 이제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하려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렇죠? 자, x제곱은 xx로 쪼개지고요. 자,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수분해. 그렇죠? 이거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저는 어차피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하나씩 이제 FM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빨리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밑에 있는 x하고 2하고 곱해갖고 2x,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x하고 마이너스 6하고 해서 마이너스 6x, 그렇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x가 나오면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으로 써줄 때 계산할 때는 이 크로스로 계산하는데
써줄 때는 이렇게 써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x-1, x-1,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0이니까 x 값은 2, 여기 플러스 2죠, 그렇죠? 마이너스 2. x 값은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그림 패턴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표로 작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작성을 해드리겠는데 그림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아, 얘가 극소 즉 x 값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작은 값이죠. 얘가 큰 값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6이고, 자, 빼기 하고,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6 플러스 2. 얼마가 돼요? 8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딱 알면은 굳이 표까지 구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일단은 표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얼만큼 빨리 풀어내느냐 하는 것들은요, 어떤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자꾸 피해야 돼요. 모든 걸 다 FM대로 다 써주고 그러면요,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미 그림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인수분해 빨리 해버리고 거기서 나온 값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죠. 자, x 값 땡땡땡, 자 마이너스 2 땡땡땡, 6 땡땡땡, 그렇죠? 예.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자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하고 6이 되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볼 때 6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하고 6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값인지 몰라도 일단은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개수의 그 플러스 그 개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갖고도 바로 그림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6일 때 0인 지점이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7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양수. 그렇죠? y값 기준으로 보면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잖아요. 이쪽에 또 양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fx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것은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그래프는 당연히 우상향이 되는 거죠. 얘는 우하향이 되는 거고, 얘는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아까 말한 대로 극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거면은 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다 집어넣고 6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극대값, 극소값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까지 구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표도 불필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의 개념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답이 이제 8로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알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그림 문제는 딱 그림만 딱 보고 그래프만 딱 보고 상황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 줄 알면요 수학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그림책 보면서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요 단순하게 문제풀이 이거 해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 학원 다니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목적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동영상 강의는 어차피 진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수학이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고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되면요 선생님이 이제 그 영어도 강의하고 있지만은 이 좀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만 제가 잘 제안을 드리면은 공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어떤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알아가는구나. 내 지식이 점점 축적되는구나. 뭔가 알면 알수록 어떤 그 나의 어떤 만족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풀 수 있으면은 쉽게 가는 거예요. 또 쉽게 해석할 수 있으면 쉽게 해석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좀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는 입장이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한 그런 이제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도 이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는 어려웠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년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물리가 트이면서 이 문제 푸는 것들이 조금 더 단순화되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선입견을 깨부셔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어렵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인 단어 수거, 또 기본적인 공식, 이거는 숙지가 된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춘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건지 쉬운 방법을 제가 앞으로 많이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세요. 공부는요 왕도가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자기 방식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풀어야지 가장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풀으라고 얘기해도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식을 또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또 취미라든지 또 어떤 그 타고난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세심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하는 목적이 최대한으로 좀 쉬운 방식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숙지해가지고 자기 걸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근데 무한 반복이 아니고요. 우리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꾸게 되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가 어떤 시험을 전제로 하고 억지로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가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뭔가 답을 도출해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는 거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공부에 대한 선입견을 제가 많이 깨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잘 듣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